공기업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쪽, 교과서의 8쪽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8쪽에 표가 하나 나와요. 뭐 이렇게 자잘한 글씨로 써 있는 표가 나오는데 뭐 딱 중간에 있는 공기업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거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독점적, 경쟁적, 정치성, 경제성 이 네 개의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공기업은 독점성, 경제성, 정치성, 자, 경제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자, 독점이요. 이 공기업이 아니면 다른 기업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것,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사회 기반 시설, 전기, 가스, 수도 등등이 대표적인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런 정부가 경쟁한다는 논리를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이른바 뭐 신공공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게 경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자, 비슷한 서비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이 의외로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공기업이 문화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공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얼추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둘 중에 어디가 나을까? 어디가 좀 더 깨끗할까? 어디가 좀 더 쾌적할까?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민은 일단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경쟁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업에 이제 어떤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문화센터를 지금 좀 잘해보려고 운영을 하는데 나한테 올 주민이 옆에 있는 문화센터로 가요. 그 기분 안 나쁘겠냐고요. 물론 기분으로 경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일단 우리 문화센터로 안 오고 옆으로 가면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쟁성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는 이런 개념이 좀 희박했기 때문에 그냥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배우고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 집 주변을 돌이켜 보면은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여러 개의 기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경쟁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정치성이라는 게 이게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 얘기인데, 공기업이 운영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돼요. 자,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얘기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단위의 큰 공기업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지방 단위의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요. 자, 제가 지금 통제라는 단어 하나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운영을 잘했냐 못했냐, 왜 그 민원이 발생했냐, 왜 어떻게 처리했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이요. 이게 굉장히 큰 공기업 입장에 굉장히 답변을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것들이요. 이러다 보니까 자, 정치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정치성 얘기고요. 자, 경제성. 이건 수익성과 관련된 얘기죠. 마냥 돈을 그냥 못 버는 그런 조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공기업도 스스로 수익을 좀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 그 조직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제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게 다소 원래 내용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쓰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겪은 거, 아는 거 수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그래서 네 가지 독점, 경쟁, 정치,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기업의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8쪽이고요. 8쪽 맨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자본 조달이 쉽다. 쉽게 말해서 자금을 동원하기가 좋다는 얘기가 바로 공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기업은 뭐라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업이 만약에 안 하면 그 일을 다른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그 일을 하도록 정부에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줘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 기업에 비해서 자본 조달이 굉장히 쉽죠.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장 어디서 돈을 빌릴 거냐는 거죠. 또는 온전하게 자기 돈을 써야 되거든요. 자, 자본 조달에 관련돼서는 사실 공기업이 월등하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이게 중간쯤 보면 이런 문단이 있어요.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독점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장점도 있다. 자, 이게 이제 독점이라고 하면 좀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독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의 자료에 우선적이라고 해서 우선적 지위. 이거 우리 공기업이 좀 먼저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아. 이 재료, 이 제품, 이 부품을 우리 공기업이 좀 먼저 사야만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근데 우선권을 부여받으려면 이것도 역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공기업과 일반 기업이 경쟁을 했을 때 법률의 근거를 두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고 뭐 특정한 정말 이게 급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공기업이 먼저 그것을 획득할 수가 있죠. 이 굉장히 큰 지위예요. 이 좀 독점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우선적 지위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일단 경쟁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뭐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공기업이 그럼 장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10쪽 보시면, 자, 두 번째 문단쯤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단점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간섭이 있다. 자, 통제.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의회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가끔은 이 공기업이 운영하는데 공기업의 경영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의 운영이 위축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기업은 법령이나 예산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가 좁다. 자율 운영의 한계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공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가 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을 끌어오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무한정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무한정 끌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약간 더 돈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공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개의 공기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끌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법률에 그리고 어떤 각종 규칙들에 따라서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기업이 마음대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기가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쟁이 이제 생겼을 때 우리가 좀 더 잘해보겠어, 우리가 옆에 있는 공기업보다 좀 잘해볼 거야, 이런 경쟁은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좀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 강의 자료 이런 얘기를 써놨을 거예요. 어디까지 공기업을 통제할 것인가, 이런 제가 질문을 좀 했는데요. 통제라는 단어가 좀 듣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견제. 그러면
누가 공기업을 견제할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할 기긴 할 건데, 제가 뭐 공기업을 제3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을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거에 가장 이제 그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들이에요. 시민들.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고객들. 그 가끔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그 정당한 그 지적을 하고 정당한 비판을 하고 정당한 그 어떤 이야기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 이건 좀 이거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뭐가 좀 부족하고요. 이거는 좀 뭐가 이렇고요. 이게 공기업에 이용을 좀 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고 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는 고객들이 좀 있으면 제일 사실 그 두려워하는 게 이 국민과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정부와 이 공기업은 일단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견을 이게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공기업의 어떤 서비스나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굉장히 잘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전화를 왜 좀 많이 오래 못 받을까? 뭐 이런 거부터, 또는 내가 인터넷에 글을 남겼는데 왜 좀 답변이 빨리 안 올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을 뭐 통제 또는 견제한다는 게, 저는 이걸 좀 크게 봐서 뭐 의회가 뭐 국회가 뭐 통제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아 이거 서비스 이용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왜 안 드십니까?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게 정당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그게 굉장히 큰 그 통제 견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뭐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업이 도대체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번 학기 내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많을 거예요. 이 수업은 뭐 넓게 얘기도 하겠지만 왜 저 교수님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할까? 그 제가 말하는 그 느낌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 이 지금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교수님의 느낌, 말할 때 그 어조라든가 느낌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하시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